김용 예.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네. 이 김용이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으로부터 네. 8억 4,700만 원의 이 경선 자금을 받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지난 7일에 첫 공판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서도 김용은 완전히 그 사람들 자기는 전혀 모른다. 뭐 알지도 못하고 네. 만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유동규한테 떠넘긴 거 아닙니까? 네. 유동규가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남욱한테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네. 사기를 친 거다. 일종의 배달 사고를 낸 거다. 네. 뭐 이런 얘기였죠. 네. 그런데 지금 그날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민영이 오고 김용이 전화를 뭐 공중전화에서 무슨 007처럼 이렇게 몰래 전화해갖고 카페에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하나하나 뭐 정황이 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는 게 그 2021년 그 민주당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국면에서 김용희가 그 유동규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돈이 필요하다. 총알 좀 줘라, 총알. 예. 예? 총알이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2021년에 2월 달에 10개 줘라. 그리고 앞으로 10개 더 줘라. 10개라는 건 10억이거든요. 네, 10억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2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10개 더 줘라. 그러니까 20억 달라는 거죠. 또 2021년 8월에는 또 김용희가 돈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대장동 지금 기사가 나고 있는데 터져가지고 지금이 돈 달랐대냐 이렇게 잘랐다는데 첫 번째 돈 달란 거는 그게 이제 실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남욱이거든, 남욱 변호사.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한테 유동규가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저 김용희가 돈 20억 달랜다. 그랬더니 남욱이가 오케이. 근데 남욱이는 업자잖아요. 없자죠. 조건이 있는 거죠.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조건이, 예. 그러니까 조건은 나 부동산 신탁사 회사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인가해줘라. 그리고 안양 박달동에 탄약고 이전해서 거기다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좀 허가해줘. 경기도지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김용 측에서 오케이를 받고 이제 남욱이가 돈을 그때 8억 4,700만 원을 일단 정민용 변호사한테 주고 정민용 변호사가 또 유동규한테 주고 유동규가 또 김용한테 전달했다는 게 이번에 진술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정민용이는 예. 남욱이가 그 추천을 해가지고 예. 이 도계공에 네. 개발팀장인가 뭐 전략팀장으로 들어갔던 네,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민용이를 중간에 내세워가지고 돈을 전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남욱이하고 정민용이가 이 통화를 한 게 2021년 네. 11월에서 12월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네. 실제로 2021년 11월 27일, 네. 12월 23일, 12월 29일 이렇게 세 차례 네. 여의도 카페에서 또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민용이를 왜 만났겠어요? 돈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이고 돈을 준 사람이니까 안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정민용이는 또 남욱의 민원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대장동 주범은 내가 아니라 김만배라는 것이고 검찰에 잘 통하는 변호사 좀 소개시켜달라 해갖고 김용희가 또 변호사도 무슨 장모 변호사라고 검사장 출신을 또 소개까지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모른다고 딱 잡아 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들은 이재명도 그렇고 다 모른대요. 예? 이화영도 그렇고 김용, 정진상 다 모른대요. 그 사람들이 가족은 아나 모르겠어요. 다 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돈도 전달한 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그 정민영은 그랬잖아요. 돈을 발렌티노 신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박스에다가 그 5만 원짜리를 한 박스 넣으니까 1억 되더라. 그래서 그거 갖다 줬다. 그 유동규는 그러잖아요. 나이키 가방에다가 1억 원짜리 넣은 박스 한 박스에 그 1억씩 들어가는 걸 5박스를 전해줬다. 그러니까 돈 준 정황까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김용만 모른다고 하는 거죠. 김용이 그랬다잖아요. 당내 경선하는데 민주당 당내 경선하는데
수도권은 그래도 돈 좀 덜 드는데 지방 가면 돈 없이는 못 간다. 지방이 그렇게 썩었는가 봐요. 예, 그런 얘기하면서 돈 내놔, 돈 내놔. 원래 이 호남 쪽을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직을 맡으라 해갖고 호남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SOS를 친 거 아닙니까? 여기 와 보니까 이거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빨리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정진상이가 김만배한테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김만배가 이거 뭐 좀 어렵습니다 하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나무밭에 이렇게 돈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눈먼 돈을 마구 써대서 사실 당 경선에 통과된 거거든요. 그럼 이낙연은 뭐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저런 거 좀 터뜨리고 좀 대세게 좀 나가지. 대장동 같은 것도 다 보고도 그냥 쭈물럭거리는 거 아닌가. 참 이낙연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아마 이낙연이가 나갔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또 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윤 대통령하고 이낙연하고 붙었으면은 중도층들이 굉장히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김용이 이 사람이 만약에 입을 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재명한테는 치명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자금 다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고 그쪽에 뭐 오더를 받아갖고 내가 한 거다 하면은 김용희는 사실은 빠져나와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가 쓴 건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 착복을 했다고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썼다고 김용희가 불면은 이재명은 아주 치명상을 입으니까 김용으로서는 지금 이재명을 끝까지 지키겠다. 자기들대로 뭐 의형제까지 맺은 사람들이고 또 김용 정진상은 핵심 측근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재명도 뭐 428억 그 부분이라든가 이번에 이 김용이 받았던 8억 4천만 원 부분 그걸 이 공수장에는 지난번 공수장에는 넣지는 안 넣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은 다 거기 쓰여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공모관계라는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풀려야 이재명이 확실하게 이런 돈 문제에 연계됐다는 것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김용희가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희가 뭐 선거 자금 쓴다면서 자기가 또 많이 착복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모르쇠하고 버틴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김용희가 버티는 데는 또 김만배가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김만배가 지금 계속 진술 압박을 하고 해도 버티고 있어서 왜 428억 약정했다는 거 그것도 지난번에 김만배 이재명 구속영장에 428억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게 이제 김만배가 아직도 입을 열지 않아서 그 영장에 못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당신들 결정적인 증거가 물증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당사자가 핵심적인 증인이 입을 열어야만 그게 물증이나 증거가 되는데 김만배도 지금 검찰에서 은닉재산 그냥 탈탈탈 털고 있더구만요. 어젠가도 50억인가를 더 찾아냈죠. 여기저기 다 아주 그냥 꼬불쳐 두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시골 논밭까지 다 샀다잖아요. 마누라 이름으로. 추징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샅샅이 10원 한 장까지도 찾아내서 김만배 확실한 알거지로 만든다면 아마 털어놓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김용 재판은 7일 날 있고 또 9일 날은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유동규가 아마 이 재판에 가서 증인으로 나가면은 아주 좀 자기가 감춰둔 뭔가 카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김용희가 꼼짝 못할 이거 봐. 이거 맞잖아. 하고 어떤 물증을 내놓는다든가 확실한 그런 뭐 특정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딱딱 제시를 하면은 김용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용희 지금은 뭐 지난번 검찰 수사 때도 묵비권 행사하고 지금도 그냥 모르세요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판사는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지
범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재판정에 가서도 묵비권 행사한다면은 판사는 괘씸하게 생각하죠. 네. 그러면 형이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아마 김용이나 김만배도 뭐 막바지에 이르면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진상이는 입을 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네, 네. 그 사람은 이재명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나 김용은 조금 그렇죠. 조금 멀고 좀 인상도 좀 달라요. 네, 경우에 김용하고 따라서는 정진상. 이화영이도 지금 자기 뇌물죄 외에 대북 송금, 불법 송금 이게 크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화영은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으로서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네. 내가 부지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담당을 했을 뿐이다. 다 그렇죠. 지사에 시키는 대로 했다. 거기 승인 받고 결재 받아서 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완전히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평화부지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지사가 후 부르면 날라가지. 네. 아니 도지사가 임명하고 도지사가 너 내일 그만둬. 뭐 정무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지사 허락을 안 받고 자기가 혼자 다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또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무슨 삼성, 현대 같은 재벌도 아닌데 혼자 독자 대북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누굴 보고 해줬겠어요? 뒤에 경기도가 있으니까 해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쌍방울도 이번 대북 사업만 되면은 아 우리 재벌되네 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랑 서로 직접적으로는 교류를 안 했지만 전화 통화를 한 게 나타나고 네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서로 모친상 당하고 서로 측근을 보내서 간접 조문을 한 거예요. 서로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철저한 거예요. 예. 김성태 모준상 때는 그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그것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이 대북 교류 사업이 참 모범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비서실장이 지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지사 허락받고 하는 거죠. 지사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나 이화영이는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북한하고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니까 전혀 관계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을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거짓말은 너무 수가 보이는 거짓말이죠. 예. 측근 뭐 김문기 이 사람이 자살해도 난 모른다. 그래서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넘어갔으면 어느 정도 알아야지 아는 거냐. 그걸 계량적인 수치로 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골프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 행세했다는 거. 예, 일본 행세도 하고 골프 더 치고 싶다니까 이재명 다워요. 18홀 가다가 카트 타고 뒤로 16홀에서 11홀로 거가 비어있으니까 얼른 거기서 뒤로 빠고 한 거죠. 그러니까 호주나 외국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기하면서 치는 게 홀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그럼요. 별로 없으니까 여유 치다가 있죠. 사람 없으니까 뒤로 가서 다시 친 거죠. 예. 이재명답죠. 예. 그걸 같이 김문기가 카트 몰고 다니면서 꽁도 갖고 다니면서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모른다고 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친수간 관계는 아니다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안다 모른다는 건 팩트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친수관이냐 아느냐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SBS에서 그렇게 물었을 때 친수관 관계는 아니지만 뭐 업무상으로라든가 이런 걸로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오리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대장동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역류됐다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발뺌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거짓말은 너무 속 보이는 거죠. 팀장이 뭐 수백 명이 돼서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들도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느 정도 알아야지 아는 건지 과학적, 계량적으로 수치를 좀 대봐라. 그러니까 참,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